네, 반갑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략적인 로직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앱을 좀 꾸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어, 색깔을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다 넘어가도 흰색이 돼 있고 모든 버튼이 기본값인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서 액티비티 스타트, 메인, 엔드, 아이고, 꺼버렸네. 엔드까지 이렇게 다 한번 바꿔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액티비티 스타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지금 이런 속성들이 나와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뭘 건드리면 되느냐? 이 보라색 같이 생긴 것들이 나올 거예요. 내리다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백그라운드 틴트라는 이 속성을 바꿔주면은 이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색깔은 조금 연두색 계열로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 연두색 계열로 똑같이 자 이게 RGB 값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모드 오프, 온오프 요거도 색깔을 좀 바꿔서 좀 너무 다채로운 색깔보다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쓰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얘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은 약간 푸른 계열을 좀 밝은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버튼 색깔은 이제 여기서도 그 GUI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 버튼의 색깔이 바뀐 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버튼 태그 안에 백그라운드 틴트가 이런 태그가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실제로 적용이 되니까 이 GUI상 이 디자인에서 바꿔도 되고 여기 코드 혹은 스플릿 하면 이제 디자인과 코드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바꿔도 되고 디자인에서도 바꿔도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색깔을 코드를 알고 있다면 이 코드에서 바꾸는 게 빠를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에서 실제 색깔을 보고 고르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메인에서도 색깔을 바꾸고 엔드에서도 색깔을 똑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 색깔을 한꺼번에 다 바꿨고요. 이제 배경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제 배경 색깔은 똑같습니다. 자, 아까 버튼의 색깔을 바꿀 때 얘를 클릭해서 이 버튼의 이 속성 값을 바꿔줬다면 배경을 사실 배경을 클릭하거나 이제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이나 이 안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배경 화면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컬러가 지정된 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내리다 보면은 아까 백그라운드 틴트와 비슷한 속성인 백그라운드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액티비티, 메인, 스타트, 엔드 다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화면에 새 레이아웃의 색깔을 다 바꿔보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전체 이 태그에서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서 이 속성이 색깔로 코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희끄무리한 색깔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바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좀 더 기능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엔드와 스타트 색깔은 그냥 요 지정된 색깔로 할 거고 메인에서 지금 참가자 1, 2 그러니까 참가자가 여러 명일 때 이제 여기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요 배경화면 색깔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코드에서 좀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현재 참가자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현재의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고 한번 그 색깔을 적용할 수 있는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코틀린 백그라운드 컬러 체인지 그리고 RGB 값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싶기 때문에 RGB도 추가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보시면은 이게 세미콜론이 있어서 자바 코드인데 사실 자바 코드가 이제 혼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코틀린 상에도. 그래서 일단 될 거라고 믿어보고 사실은 제가 해봤습니다. 돼요. 그래서 좀 내리다 보면 좀 밑에 보면은 약간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튼이나 그 텍스트 뷰 같은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이 백그라운드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set background color라는 함수를 해가지고 요 컬러 파스 컬러 뭐 실제로 컬러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코드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곳은 메인 펑션이 되겠죠. 메인 펑션에 여기 요 사이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넣을 건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배경,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id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bg main 이라는 id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bg main을 선택을 하려면 요 위에 것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value로 만들 거고 bg main 그리고 얘도 어떤 형식인지 적어줘야겠죠. 이건 텍스트 뷰가 아니고 버튼도 아니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코드를 들어가면은 텍스트 뷰, 버튼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를 아우르는 constraint layout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constraint layout이구나.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find view by id를 써가지고 id가 뭐였죠? id가 bg main이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alt enter를 눌러주면은 이제 빨간색이 없어지고 보시면은 constraint layout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g main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bg main에다가 set background color를 해주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니까 alt enter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뭔가를 임포트를 해줬겠죠? 안드로이드 그래픽스 컬러 이렇게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색깔이 이런 흐리멍텅한 색인데 다른 색깔 지금 FFF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로 한번 바꿔보죠. 이게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지만 Shift F10을 눌러서 요 코드가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을 눌렀을 때 색깔이 아직 실행이 안 됐네요. 자, 시작을 눌렀을 때 색깔이 딱 요 색깔이랑 다르죠. 지금 여기서 정해준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 다릅니다. 아마 이게 흰색 같은데 여기서 요게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색깔을 참가자 수에 따라서 바꾸게 하려면은 컬러 코드를 여러 개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가 이 참가자가 바뀔 때마다 요거를 좀 바꿔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구분하려면은 우리가 이 K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K라는 변수는 처음에 무조건 1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가 1일 때 1이었고 참가자가 바뀔 때 그 K가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죠? 자, 요 스테이지 3에서 1로 넘어갈 때 K가 커지죠. 그리고 그 K가 P 넘보다 작을 때만 이제 요게 반복이 되고 참가자 수가 이제 꽉 차면은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건 이 K 값을 기준으로 참가자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제가 후보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참가자 1번일 때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참가자가 2번일 때는 주황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컬러 코드를 먼저 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했던 거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고, 자, 이게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니까 요거를 해놓고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실제로 색깔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투명도를 좀 조정하는 건데 투명도를 좀 낮게 하고 빨간색. 자, 빨간색은 처음에 요 값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 놓고요. 그리고 주노초 파남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컬러 코드에 대한 후보군을 만들어 놨고요. 이것을 써먹으려면은 리스트로 만들고 그리고 이 K 값에 따라서 이 안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로직을 작성하면 됩니다. 몇 줄 안 될 거예요. 우선 얘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야겠죠. 리스트 만드는 거는 저번에 했지만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틀린 리스트라고 했을 때 자, 요 페이지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복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요거 말고 세 번째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걸로 만들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일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러한 문자열로 된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이제 요 변수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컬러 리스트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컨트롤 X를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잘라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런 컬러 리스트 안에 이러한 문자열이 요소로 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컬러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 컬러는 컬러 선택 컬러 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러 리스트에서 이 K 값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꿔서 선택을 할 거거든요. 매번 K마다. 그러면은 어떠한 K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 K 가지고 어떻게 얘를 돌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총 7개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K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K가 처음에 값이 얼마죠? 조기 세팅이 1이죠. 참가자 1이니까. 근데 지금 1을 7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요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그래서 얘를 하나 빼서 선택을 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에다가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는 퍼센트겠죠. 다른 데도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7을 해서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만큼 요만큼 번째에 있는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죠. 리스트 안에 0번째 요소를 꺼낸다. 그거도 구글링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 리스트 인덱싱 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막 포문이 나와가지고 이 다음 거 자, 여기 보면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get 함수가 그러니까 list get 2 이러면 세 번째 요소를
꺼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get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컬러 리스트에다가 get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번째 요소인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 셀을 이렇게 받아왔고요. 그럼 이 안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얘를 이제 얘 대신에 컬러 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과연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실행이 안 됐었네요. 자, 이제 빨주노초 한번 다 보려면 한 8명은 해야겠죠. 자, 시작. 이제 빨간색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죠. 파란색, 남색,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K가 7일 때 지금 오류가 발생했죠. K가 7인 남색인 경우에는 얘가 K 7% 7이 0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get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같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을 할 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동으로 맨 마지막 거를 선택을 해주는데 코틀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일 때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를 또 하나의 계산을 거쳐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베리어블로 만들게요. 변할 수 있으니까. 컬러 인덱스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k%7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컬러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if 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컬러 인덱스를 6으로 배정을 하겠다. 요거 경우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는 일이 없이 6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이 됐고요. 아까처럼 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색깔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고, 자, 여기까지 아까 됐었죠. 자, 이제 7로 넘어갑니다. 아까 7에서 멈췄었는데 7 다음에 또 8이 됐을 때 빨간색이 되는지 확인하면은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과 배경의 색깔을 이번 시간에 바꿔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레이아웃에서 이 속성을 바꿔서 버튼이랑 배경의 색깔을 바꿔봤었고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코드에서 이 배경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코드로 한 거는 이 배경 색깔 바꾸는 게 전부였지만 나중에 다른 위젯을 만드시거나 이런 버튼의 색깔도 충분히 이 코드로 바꾸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한 것처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은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글자체, 지금 보시면은 글자체가 다 기본 글자체로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팬시하게 새로운 글자체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